네, 여기 이제 사장님네 농장 두 번째 포즈에 와 있습니다. 예, 여기 또한 이제 증인류티가 이 밭에 접목은 한 5만 본 정도 접목을 했는데 이 포지에만요. 근데 접률이 여기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접목을 하다 보면 가장 저기가 접사의 기술력이에요. 접사분들이 많이 들어오셔도 어느 분이 하시는 데는 쭉 잘 된 데가 있고 또 어느 분이 하시는 데는 로스가 많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뭐라고 하기가 애매한데 하여튼 여기는 점률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5만 본 접목한 데에서 한 많으면 한 3만 5천 본 정도 그 이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점률이 많이 떨어졌죠. 한 2만 본 이상 날아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조금 가볼까요? 전에 지금 제가 전에 증식하려고 이제 유묘를 이게 이제 접목하기 1년 전에 화분 빈에다가 하우스에 파종한 묘목을 하나씩 옮겨 심은 건데 옮겨 심고 이제 1년 키운 다음에 접목을 했는데 그 전에는 제가 넓은 비닐을 썼었어요. 120 정도 되는 폭이 비닐로에다가 타공 비닐로 해가지고 뭐 8타공이면 8타공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묘목이 조금 많이 층하가 너무 많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줄 요게 오히려 그 넓은 비닐에 좁게 하는 것보다 고랑이 넓기 때문에 그 햇빛이 잘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면적당 본수가 더 많이 들어가요. 한 두 주 정도. 근데 이게 뜨거운 여름을 나면서 단점이 있어요. 이게 묘목을 최대한 빨리 이식을 해가지고 이 비닐로에 햇빛이 그 직사광선이 조금 덜 받게 해야 되는데 묘목이 시기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햇빛이 비닐을 막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묘목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또 작년에 또 한 거는 이게 겁나서 또 다시 넓은 비닐에 또 이제 원래대로 해기가 했어요. 하고 그 사이사이 안 되면 그 접목이 조금 떨어지는 묘목들 아예 잘라버리려고요. 그래서 좋은 묘목만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 면적이 직립티가 차지하는 면적이 한 3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요. 예.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뭐 그거밖에 안 돼. 여기 지금 있는 품종은 뭔가요? 여기 있는 품종은 지금 이제 일부가 조금씩 이제 나갔지만 이건 국내에서 지금 증식한 분은 안 계세요. 이거는 그 물론 사이즈만 틀리긴 한데 이거는 흔히 뭐 이름은 없는데 굳이 이름 붙이자면 약간 직립왕꽃. 얘가 직립티도 있지만 직립왕꽃이에요. 일반 뻔나무 묘목하고는 조금 이 수용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관리가 조금 미쳐나서 요 상순에 그 순나방을 약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품종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는 지금 이 품종은 얘나 가격은 비슷해요. 저희 조경수라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키에도 굵기와 키에서 이 정도는 돼야 특묘인데 저희는 지금 납품하는 요건 조경수가 아니다 보니까 얘나 단가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시장에 많이 안 나와 있는 직립왕꽃 이게 원래 들어올 때 이름은 이게 일본말인데 아마노가와라고 해서 아마가 뭐냐면 하늘이에요. 하늘. 노는 의 그리고 가와는 이 하천이라는 하늘천자 같은 건데 아마노가와 은하수라는 품종입니다. 이게 은하수. 그래서 앞으로 요거 관심 제가 블로그에 올리니까 지금 거의 분양은 된 것 같아요. 조금 빼고는 작은 거 빼고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금 새로운 품종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확 많이 몰리는 게 조경시장이 그만큼 막 옛날처럼 옛날 그 품종이 아니고 다변화했다는 거죠. 쓰임새가 앞으로 많을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 앞서가시는 분들은 이거를 많이 예약하셨어요. 물론 양은 많지 않지만 이거 갖다가 뭐 한 품종을 뭐 1000주 2000주는 찍기는 저도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말리고 지금 증식하시는 분들 위주로 가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이게 왕꽃이었으면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이렇게 여기 처음에 여기 보면 요걸 표시해야 되나? 잠깐만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이제 요게 정화가 서가지고 쭉 크다가 여기에 이제 여기 순나방이라고 해서 요 안에 요 안에 벌레가 침입을 해서 벌레가 순을 갉아먹은 바람에 얘가 다시 옆에 있는 측지 다시가 정화가 쓴 거예요. 그런데 일반 왕꽃나무였으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만약에 이거는 읊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량한 묘목입니다. 적어도 이 반짝에 최소한 150 이상 올라와 주고 여기에서 분지가 돼야 이렇게 이제 되는데 얘는 지금 약간 불량 묘목이에요. 만약에 일반 적용수라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겠죠. 뭐 쥐하고가. 근데 이제 얘는 품종이니까 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가 이쪽으로 전에 이제 대목이 생산이 조금 잘 안 돼서 사람이 이게 나무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잘 와보지 않고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여기 있는 것도 다 지금 이거는 아니지만 접목이 돼 있는 거 많습니다. 이게 여기는 이제 사이즈가 크니까 큰 거 나갔는데 이런 것도 다 접목되어 있는 건데 요즘 시장 반응이 좋은 휴양 벽봇이라는 거예요. 약간 더럽지요. 관리가 이제 안 돼요. 접이 잘 안 되고 여기 이제 왔다 갔다 안 되니까 요게 이제 정상적인 수영입니다. 얘가 수양성이면서 꽃도 그 수양꽃 중에서 겨울을 피기 때문에 모양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은 이제 좀 큰 거 위주로 해서 가져가셨어요. 오시는 분마다 제 블로그 보시고 10개, 20개씩 가져가시더라고요. 뭐 증식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걸 화분에 넣어가지고 이통을 하신다고. 여기서 보니까 저기서 보는 것보다는 작아 보이네. 지금 이제 저지대다 보니까 여기도 저희는 해마다 이렇게 흙을 이제 주변에 흙이 나오면 받고 있어요. 조금 더 농장을 좀 올리려고. 이것도 흙값 비싸다 보니까 해마다 흙값만 해도 막 1,100분만씩 나가는 거 이게요. 사실 높은 지대에 있었으면 걱정이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수해가 나가지고 한번 이때가 조금 한 4시간인가 5시간 만에 한 300mm가 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엄청나게 강수량이 많지 않아도 조금 이제 배수가 약간 안 될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조금 계속 해마다 흙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흙값만 제가 보기에는 장난 아니에요. 지금은 농지가 저희도 여기가 요 일대가 이런 묘목 생산으로 해서 한 8,000평이 좀 넘는데 지금 땅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계속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연세들이 얼마 안 되셔서 그러는지 땅을 내놓지 않으시네요. 단기적으로는 이 주변 땅을 많이 매입을 해서 저희 농장에는 저도 이제 농사를 한 10여 년 짓고 있는데 해마다 뭐 어떤 부분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게는 로스가 많아요. 뭐 시도를 계속 해보는데 그 대표적으로 해마다 시도를 해서 안 됐던 품종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건 홍단풍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에서 나오는 홍단풍하고는 색감이 좀 다릅니다. 우리 홍단풍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선발 홍단풍이라서 얼치기라고 보통 많이 표현들 많이 하죠. 대부분이요. 얼치기가 뭐냐면 봄에 나올 때는 참 좋은데 한여름에 한 6월달 7월달 가다 보니까 잎 색깔이 청색으로 바뀌면서 가을에 낙엽 칠 때 또 다시 붉은색 바뀌기 때문에 얼치기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품종은 그 봄부터 가을까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다 붉은색이 베이스가 돼가지고 참 좋은 나무인데 증식이 안 돼요. 해마다 5,000본, 뭐 8,000본씩 접목을 했었는데 점률이 뭐 10% 남짓? 그밖에 안 돼. 수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 품종은 일본서 들어왔고 홍단풍은 원래 일본에서 이제 보통 들어왔는데 색감이 좋으니까 요게 전부예요. 지금 있는 게
근데 이게 그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증식을 안 해요. 이제 경제성이 원리에 다 안 맞아서 맨날 실패하다 보니까 이거 투입한 비용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형편없어요. 그리고 얘도 단풍나무 종류인데 우리 한국 단풍하고는 조금 틀린 겁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접목을 몇 개 해왔는데 이거는 크림슨 센트리라고 해서 노르웨이에서 들어온 단풍 품종이에요. 그래서 증식을 이제 작년에 한번 샘플로 해봤어요. 좀 전부 잘 되는 것 같아요. 대목이 국내에 마땅한 게 없어서 국내에 있는 대목을 찾다 보니까 우리 아시는 분께서 고로쇠 종류에다가 접목을 하면 잘 되더라 해서 이 나무는 대목은 고로쇠입니다. 고로쇠. 저희 농장에서 제가 이게 이제 원래는 야심차게 이 나무를 가져온 지가 한 5년 됐을라나 했는데 이게 우리 지금 커니퍼 중에 블루 헤븐이라는 품종입니다. 지금 이제 아직 묘목 단계고 흙이 좀 태가지고 색감은 썩 나오진 않지만 이게 저희 농장에 가져왔고 지금 현재 모수는 3m 정도 되는 나무예요. 이 블루 헤븐은 물론 이제 나무를 서로 비교라는 게 서로 장단점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블루 엔젤 뭉그루를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 얘는 이제 색감은 그거보다 훨씬 더 현저하게 좋아요. 색감은 대신에 가시밥이 약간 빈약하고 단점으로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가시밥이 빈약한 대신에 눈이 오거나 하면 눈이 그냥 툭 털어져 버려가지고 또 다시 원상 복구력이 또 좋아요.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뭉그로는 막 조밀해가지고 그 빡빡한 그런 게 좋고 블루 엔젤은 블루 엔젤대로 장점은 있고 이 나무는 또 이 나무들의 메리트가 있는데 가장 장점은 색감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비슷해요. 월동색을 안 띠기 때문에 이 나무는 이제 조금 다른 나무보다 색감 포인트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은 증식 잘 안 돼요. 또 그러니까 조금 남들한테는 조금 시장에서 희소하다고 해야 되나? 좀 희소성이 있어요. 선목이 잘 안 돼요. 앞으로 이제 우리 민창이가 잘 해가지고 시장에 잘 내보내면 또 좋은 주경수로 저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조금 지저분한데 이제 이렇게 구정이가 파이는 거는 지난히 이제 가을에 업자들이 와가지고 좀 자기들 마음에 드는 걸 캐가고 군데군데 뭐 빈 거는 뭐 고소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구덩이가 비어지면 또 심고 다시 흙을 덮어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여기다 이제 하우스를 짓게 돼야 되니까 큰 나무는 못 가고 계속 이제 그냥 오만 작게 들어가 있어요. 뭐 공작 단풍도 있고 저기 수양 겹꽃 그리고 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앞으로 농장을 한 20년 뒤에 농장에서 저희 주력 수종이 될 게 목련들이에요. 이것들이 목련들. 지금은 비워지기만 하면 목련 심어요. 그냥 여기다. 제가 이제 모수가 없다 보니까 모수 확보 차원도 있고 해서 제가 우리 농장에 올 가을 되면 농장에 목련이 한 50종 정도 이제 가지고 갈 건데 해마다 한 10품종씩 뭐 이렇게 뭐 내가 좋아하는 목련 그리고 대중성 있는 목련을 해마다 한 10품종씩은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제니라든지 볼칸 그리고 맥시멜린 종류들만 증식했었는데 제가 목련을 좋아하다 보니까 더 이제 계속 품종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올해는 올해까지 모아진 게 한 50종 정도 돼요. 내년에도 조금 더 모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20년 뒤에는 그래도 수백 종을 모아놓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뭐 다 잡다하고 지저분해요. 여기 다 근데 다 품종들이에요. 오시면 우리 농장은 후약기 때문에 오시면 내가 접수 막 따주고 하니까 방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 접수를 주신다고 하시니까. 조금 약간 품종관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우리 조경수라고 하면 뭐 이것다 저것다 하겠지만 품종관이 머릿속에 이 나무 마음에 드는 나무가 있으면 그 품종을 좀 알고 와야 오히려 이제 뭐 그런 거 도움 되지. 그냥 막연하게 이거 목련이니까 목련 같은 경우는 제가 접수는 잘 방출을 안 해요. 물론 특별하게 민창이 달라면 다 주겠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이제 저도 계속 이제 확보해서 증식하는 관계니까.
여기 목련들이고, 이거는 이제 목련 대목들 지난해 옮겨서 올해 이제 아니면 1년 더 키워서 접목하려고요. 고부시입니다. 고부시. 목련 대목으로 쓰는 고부시. 여기는 커니퍼들 쭉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몰렌티에도 있고, 저기 블루 에로, 문구루, 뭐 골드콘, 히보니카 뭐 이런 게 쭉 있어요. 여기 쬐그맣게 있는 게 레드스타라고 하는 품종도 있고. 이제 문구로나 이제 히보니카 이런 것들은 다 저는 이제 이준수 사장님 덕을 봐서 이렇게 못으로 식재해서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클 수 있었던 거는 사장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제 문구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사장님께서는 이제 문구로는 이제 증식으로서는 국내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증식을 제일 먼저 하셨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가장 선구를 하셨죠. 제일. 1등은 아니고 처음에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 20년 전에 가지고 오셨고, 처음에 증식하신 분들이 증식을 해서 농장에다 이제 식재를 하셨는데, 그분도 농장에서 한동안 있던 거를 제가 한 8, 9년 전에 농장에 처음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증식을 했고, 그 증식들이 여기저기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2m가 되고 3m가 돼서 심어지니까, 저도 이제 제가 한 발 빼려고 올해는 문구루를 증식을 조금 덜 하려고요. 왜냐면 저한테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까지 한 발 당기기는 좀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는 침엽수산목을 조금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국인데, 앞으로 수국도 이제 농장에 조금 가지고 가볼까 해서 몇 년 전에 이제 옥천에서 구입을 했다가, 요게 아마 국내에 들어올 때 몇 개 안 들어왔어요. 한 200개 좀 들어왔나, 초창기에 수입할 때 제가 이 절반을 넘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가져왔는데 또 바로 또 가져오더라고요. 난 그것만 들어온 줄 알았었는데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라이트라는 품종이에요, 수국 중에서. 아마 국내에서 정상적인 경로로 들어온 묘목 중에는 일치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그 수목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한두 개 몰래 가지고 오신 거 있지만, 그 정상적으로 수입을 한 묘목 중에는 일치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해마다 자르니까, 해마다 커팅을 하니까 애들이 굵어지지도 않고, 이게 지난 봄에 잘라서 이만큼 또 큰 거예요. 이 꽃의 그 장점은 화경이 막 너무 커요. 최대 뭐 40cm 넘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단점은 이게 또 잘 잡아져요.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수목은 정원에 심어놓고 약간 지주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꽃은 내가 보기엔 하얀 꽃 중에서는 이보다 큰 꽃은 없는 것 같아요. 나무 수국이에요. 우리가 미국 수국, 지금 이제 우리가 안나벨들, 뭐 핑크 안나벨, 루비 안나벨, 뭐 스위트 안나벨 이런 종류들이 국내에 막 들어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게 얘는 나무 수국입니다. 계속 굵어지는 나무 수국이고, 그 핑크 안나벨처럼 미국 수국들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약간 미국 수국의 관목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교목은 아니지만 굳이 나누자면 조금 덜 자라는 품종. 얘들은 이제 목질화되면서 계속 굵어지는 약간 그런 품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